서울에 오는 1부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아침 반찬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지난 8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중단돼야 된다고 밝혔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쟁점이 무엇인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년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지난주입니다.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그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 싸움이 좀 본격화된 모양새입니다. 또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함께 이 논란에 좀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진통이 좀 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두 분에게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먼저 박상병 박사님. 저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합니다. 네, 반대하시는 입장이죠. 세 가지 이유입니다. 네. 많습니다만 압축적으로 세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는 네. 역사는 다양한 해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고 또 미래를 보는 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일관된 지침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역사는 팩트를 가지고 다양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더더욱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창조교육의 핵심이 역사입니다. 네. 그런데 국가가 또는 권력이 하나만 해석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역사 교과서마저 권력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권력의 수단. 그럼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 역사를 또 바꿀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 역사를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이거는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두 번째 반대고. 세 번째는 명색이 개명된 국가에 OECD 국가 중에서 국정교과서 택한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독재를 하는 아시아 몇몇 국가 빼고는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네네. 왜 대한민국은 민주화 30년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분명히 꼼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따 차근차근 얘기하겠습니다만 네. 저는 국정교과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이런 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긴 말씀하셨는데 저는 길었습니까? 결국 이것은 이제 역사란 것을 어떻게 보는 시각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른바 다양성과 보편성에 가지고 어떤 쪽에 방점을 둘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국정교과서로 했었습니다. 일정이었죠.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정으로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고 특히 이제 그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작정 다양한 어떤 것들만 가르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예컨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교를 가서 아주 다양한 것을 스스로 연구를 한다고 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말씀드린 대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좀 뉴트럴한 입장입니다. 어떤 다양성을 취하자는 입장에서 지금처럼 거민정도 가능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보편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국정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그 역사란 것은 보는 눈이 어떤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예컨대 실증사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민중사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민족사관이라든가 어떤 그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과연 그것이 이제 성인이 아닌 그 아직 자라나고 있는 세대까지도 지나치게 다양한 것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라는 점에서 특히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한 8종 정도의 교과서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좌편향이라는 그런 견해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공론화를 거쳐서 나름대로의 하나의 방안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또한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먼저 교과서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발행제도부터 좀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루나요? 우리가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8종류의 국내에 지금 책이 있는데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책이 발행이 돼요. 4가지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일단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정화는 정부가 집필, 편찬에서 수정, 개편까지 주도를 합니다. 저작권도 당연히 정부가 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국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지금 대부분의 우리 역사 교과서가 검정이죠. 검정은 뭐냐면은 정부가 심사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A, B, C, D, E 딱 제시하면 여기에 따라서 출판사가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정부한테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한번 판정해 주시오. 그럼 정부가 합격하면은 교과서가 되는 것이고 불합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검정 교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인정 교과서인데 이런 검정보다 좀 더 자유로운 거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출판사가 자유롭게 제작을 하면은 정부가 뭐 됐다 하면은 그냥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심사 기준이 그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 교과서라고 얘기를 하고. 자유 발행은 뭐냐면은 학교나 출판사가 마음대로 교재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출판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학교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있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자유 발행한 거는. 네. 서구 유럽의 선진국가는 대부분 자유 발행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발행, 네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2단계인데 정부가 맨 앞단계, 국정화 단계로 지금 네.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국정교과서라는 게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여러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민간 검정 교과서를 정부가 하나의 교과서로 통합을 한다는 것인데 특히나 이 역사 교과서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문제 꽤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사실 옛날부터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논란이 된 것은 바로 한 2년 전이 2013년 네. 8월경이었습니다. 네네. 그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말씀드렸듯이 현재 있는 검인정 교과서 한 8종 중에 교학사 교과서가 네. 그 다른 그 교과서와 달리 조금은 보수적인 색채를 띈 교과서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어떤 친일 내지 독재를 미화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됐지만 그 교과서의 어떤 검정 자체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서 그것을 과연 몇 개 학교에서 일부 채택을 한다라고 하니까 네. 특히 이제 약간 진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그 반발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한 2014년 1월경에 20개 고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고 처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황우려 새누리당 그 당시엔 새누리당 대표였죠. 거기서 역사 교과서는 국정화가 불가피하다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후에 이제 8월달에 이제 그 황우려 새누리당 대표가 사회부총리 겸 통일부 장관이 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한국사를 포함한 한국사에 있어서 국정교과서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고요. 네. 올 2월달에 이제 그 교육부의 청와대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교실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한 가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해서 국정교과서화를 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좀 기정사실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올해 또 4월달에 또 그 서울행정법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었는데요. 네. 한국 교과서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 수정 명령을 했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제기를 했는데 법원은 아니다. 그 교육부의 수정 명령은 적법하다라고 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라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올해 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역사 교과서 국정으로 바꾸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지금 그 문제가 됐었는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미 교육부에서는 한 2차례 정도 공청회를 네. 지금 해왔고 올해 들어와서 지금 특히 올해 지금 9월 달에 이르러서 지금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에 이것이 정치적 쟁점화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논란이 이끌어갈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약 2년 전부터 이렇게 논란이 불거져 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쟁점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해요. 가장 뜨거운 쟁점이 아무래도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국정화를 주장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민간 출판사가 만든 검정 교과서들에서 이른바 좌편향 그런 서술이 적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참 이거는 상당히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네. 저는 그 대학에서 공부할 때 한국 정치사, 근대 정치사를 공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책을 봤습니다. 네. 아마 보통 사람들이 읽기 어려운 책들까지 다 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김원봉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김원봉. 김원봉. 모릅니다. 이번에 영화 네, 암살을 영화 나왔죠. 대한민국 그래도 네, 모릅니다. 알게 됐죠. 다 모릅니다. 우리가 항일 투쟁사를 얘기할 때 김원봉을 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거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안 가르칩니다. 저는 그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 사람이 이에 북한으로 넘어갔든 말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항일 투쟁사를 공부할 때 이 사람 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안 합니다. 왜 그런가? 친일 세력들이 그 당시의 투쟁을 친일과 항일 투쟁사로 프레임을 짜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반대했던 입장들을 옹호하는 겁니다. 지금도 2013년부터 이제 교학사 교과서 나왔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역사는 정말로 아픈 대목이 친일의 역사를 거의 대부분 답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친일의 역사를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대한민국의 주류로 많이 편입이 됐습니다. 네, 이건 아마 그렇죠. 최진영 변호사 인정할 거예요. 주류가 편입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보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대부분 다 친일을 파더래요. 이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도 김원봉 같은 이런 사람들 빼버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지고
친일 세력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 한일초에서 빼버리기 위해서는 역사를 다시 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친일과 반유공을 했던 사람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시원으로. 그럼 그 이전 역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승만 정권을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부 책에서는 좌편향도 있을 수 있겠죠. 우편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다가 아니다. 결국은 속셈은 뭐냐면 좌편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김원봉, 김두봉도 또 김두봉도도 있습니다. 그건 더합니다. 이런 역사도 우리가 항일투쟁에서 빼버리는 대한민국 역사가 이걸 좌편이라 얘기하면 너무 심한 것이고 속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일, 독재, 반공 이 어떤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인 것을 재확인하면서 그 중심으로 역사를 쓰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정치적인 욕망 때문에 역사 교과서 사건이 오고 있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박상현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항일 독립투사 김원봉을 예로 말씀 주셨는데 이처럼 역사에서 굉장히 이제 비중 있게 다뤄야 할 인물을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제 뭐 빼거나 또는 그 역사가 좀 왜곡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이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이것이 일단 진보 진영에서의 어떤 논리와도 겹치는 것 같은데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으로 바뀔 경우에 정권의 그 입맛에 따라서 그렇죠. 서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까지 특히 이제 그 국정화를 반대하는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봤을 때 특히 교과서조차도 그와 같은 정권의 입맛에 의해서 재단되고 잘라지고 했던 경우가 없지 않죠. 특히 네. 지난번 있던 그 박정희 정권 때라든가 아니면 50 때에 있어서 같은 네. 경우 특히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른 것이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 현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주화된 사회이고 사회 단체와 또 시민 단체에 의한 감시 감독이 있기 때문에 네. 마치 지난번에 이제 교학사에 교과서가 나왔을 때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이 20여 개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서 그걸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그 이미 보면은 어떤 그 내용이 편향되고 했을 때에 사회적인 압력이 상당히 거셌다는 점에 비춰왔을 때 네. 이것을 국정화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어떤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서 재단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꼭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그 국정 교과서를 주장하는 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양성을 중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인정이 될 수는 있지만 네. 오히려 지금 말씀드렸듯이 7정 교과서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새누리당 서영교 의원이 국정감사에 냈는 2013년 그 교과서 집필자 현황을 보면은 네. 이 그 7정 교과서 집필자 56명 중에 36명 그러니까 거의 70% 정도가 그 진보 성향 역사 연구 모임이나 네. 전교조 출신의 학자나 교사들이 모여서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다양성을 주장을 하면서 교학사라든가 하는 국정교과서의 편향성을 주장한다고 하지만 네. 거꾸로 현재는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편향되지 않고 보편적이고 어떤 일반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처음에도 물어봤듯이 어떤 하나가 그를 채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의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정교과서로 그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거민정 교과서에도 거기에도 장점과 단점이 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동시대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상식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여론 형성이 중요한 것이고 그와 같은 여론 형성 결과 어떤 거민정으로 간다고 결정할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할 수 있는 국정교과서로 다시 간다는 것도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부른 것은 조금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도 살펴를 봤는데요. 또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 자신의 국가의 역사를 가르치는 나라에서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를 하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요. 네.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네, 현재 그 OECD 국가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리스, 터키,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국정교과서를 채택을 하고 있고 네.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북한이라든가 그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등 어떻게 보면 조금 독재 국가 내지는 어떤 그 공산국가 쪽에서 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미국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 거의 자율화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그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실상 자유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OECD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또한 자율화 내지는 거민정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도 충분히 설 수 있습니다. 네. 그 반면에 그 국정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는 OECD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이죠. 결국 남한과 북한이 대치된 상황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네. 있다. 나름대로의 어떤 국가의 어떤 뚜렷한 가치관, 보편적인 가치관을 우리 그 미래에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떤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여주는지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자료가 봤습니다만 네, 네. 이제 OECD 회원국의 이제 사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인정이나 자유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죠. 뭐냐면은 역사는 엄중한 겁니다. 네.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시대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실정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냐 저거냐 문제가 아니라 자, 이런 바탕 속에서 역사가 정치적인 조건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되면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을 그 당시 한국 침략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한국을 해방시키려 했다. 그럼 그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네. 우리가 왜곡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우리 얘기 틀린 겁니까? 우리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대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분단도 대한민국만 분단된 게 아닙니다. 베트남도 분단이 됐고 미국도 남북전쟁 했던 것이고 이 분단을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만 된 거 아니에요. 이 분단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다른 나라 보편적인 가치 속에서 보는 네. 이 방식을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르쳐야 된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반공이었습니다. 북한은 무조건 때려잡자 공산당. 북계 게르다당을 공부를 해왔지만은 이제 아이들한테는 그런 식의 역사 교육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철학이든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풀면 되지 역사만큼은 우리 스스로가 팩트 앞에 진실 앞에 당당할 때 네. 우리가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한테 역사 왜곡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부터가 어떤 현재적인 정치 현실 또는 정치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역사를 그렇게 봐버리면은 우리는 어느 나라 얘기를 비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대목을 반성하는 측면에서 보수 정부 이명박 정부 이후에 만들어졌던 이런 그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수의 교사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 이런 뭐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또 역사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교육이라는 일단은 개념에 나온 이상 뭐 선생님과 학생 또 시민들의 생각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련한 또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것도 참 다양한데요. 지금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와 수도권의 네. 사회과 교사들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만 네. 그 중에서 한 78% 정도가 사회의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라는 네. 의견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반면에 또 재미있는 것은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이제 한국교과과정평가교육원에 사건을 의뢰를 해서 네. 한 10,000명 정도를 상대로 해서 교사와 또 일반인 그리고 또 학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일반인 응답자 2,000명 중에서는 한 1,000명이 넘게 한 52% 정도가 국정화에 찬성을 했고 네. 교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습니다. 한 41% 정도. 그리고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56% 정도. 어떻게 보면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네, 부담을 좀 그렇죠. 줄여야 된다는 네. 그런 생각이 있어서인지 상당 부분 국정화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처럼 누가 어떤 대상으로 어느 시기에 그 조사를 하는지에 따라서 현재 상당히 결과가 갈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환기시키고 일반 국민과 어떤 시민들, 학부모들 특히 나아가 그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네. 학생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의견을 좀 더 모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청회라든가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할 그럴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청현 인천시 교육감도 지난 8일에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이죠. 뭉쳐가지고 입장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내용은 이제 이런 겁니다. 네,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의 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논지고요. 네. 그래서 역사학계를 비롯해서 교육 현장의 교사들과 국민들이 함께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국가가 일방적으로 확정한 하나의 교과서로 획일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우리가 얘기 나왔던 그 네. 대목을 이번에도 얘기했습니다. 또 정부는 민의와 역사학계의 의견을 경청해서 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불필요한 제도적인 역행을 멈추고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올바르고 풍부한 역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달라 이렇게도 촉구를 했습니다. 우리 헌법 31조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드시 네.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같은 그 반응은 사실 잘라서 말하면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게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는 주장으로 짧게 말할 수 있는데 네. 정말 그렇습니까? 참 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승 1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 31조에는 교육과 관련해서 세 가지 이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주성, 하나는 전문성,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네. 사실 국정화를 하건 아니면 거민정으로 가건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역사학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이 자주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는 서로 견해가 갈릴 수가 있는데요. 네. 다양하게 하면은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는 자주성을 가지고 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진보 측면에서는 자주성을 조금 더 강조를 할 수 있을 네. 것이고 그 반면에 국정화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한다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역사관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좀 편향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국정교과서 편찬위원회에서 다양한 분들을 모아서 그중에 공통되는 것을 모아서 한 권으로 묶자는 측면에서 네. 어떻게 보면 국정교과서란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것 또한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자주성 그리고 전문성을 갖출 네. 수 있는 것이 과연 거민적인 것인지 아니면 국정교과서인지 그거는 앞으로의 어떤 여론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일반 국민들의 인식 거기에서 결판이 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부에서는 이달 말까지 국정교과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은 보이고 있는데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역사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권력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어떤 경우든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옳고 뭐 진보 보수는 안 된다. 네.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몫입니다. 국민들 여론조사를 할 문제가 아니에요. 학부모들 여론조사를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지 맙시다. 합리적으로 교사들에게 맡기되. 그리고 또 하나 역사는 이제는 우리 아이들 세대는 우리가 공부했던 시대하고 훨씬 더 개방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가르칠 수 있는 건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와 관련해서 3분의 1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다 쉬쉬해버렸습니다. 다 빼버렸습니다. 왜곡, 우리 스스로 왜곡하고. 이제는 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 가르치는 것은 민간의 영역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권력의 입맛에 이른바 친일 또는 독재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후예들이 그들의 선조들의 업적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또 프레임을 건국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항일 투쟁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임시정부의 역사를 왜곡시켜버린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는 권력자의 손맛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아니다. 이거는 정치가 손을 떼고 전문가 선생님들 또는 각계 인사들의 총의로 의견을 모아서 풀어갈 문제다. 권력은 손을 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게 항상 생각을 할 때 또 교육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국사는 한 권이었지만 저는 그 문과를 해서 그 국어 부분이 보면은 굉장히 교과서가 다양했습니다. 그 다소화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사실 이 친구 공부를 잘했습니까? 결국은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학생들의 어떤 교과 부담을 조금 줄여준다는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국정화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양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학교에 있는 친구들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아직까지 백지 상태인 학생들에게 어떤 지나치게 편향된 어떤 교과서도 또한 우리는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보편적인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역사에 더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대학에 가서도 다양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등학교 자체에서 특정한 어떤 역사관에 있는 것을 하나만 가르친다는 것은 저도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교사 그리고 일반인 또 그리고 학부모들의 중지를 모아야 될 시점이고 여전히 열린 가능성을 두고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선인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세대에서 뭘 가르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좀 뜨거운 그런 토론의 시간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또 역사이고 또 교육이다 보니까 가장 민감한 소재이기도 했고요. 공감이 되는 것은 이제 이런 논의가 일부 정치인이나 정치권이 주도할 게 아니라 또 국민과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모아야 한다라는데 좀 공감대가 모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 반찬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